우리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네, 잘 들어.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네, 계산기.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개정된 종부세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납세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한 공시가격, 예, 이 얘기부터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주택 공시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2023년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그러니까 약 6% 가까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에는 약 10% 내외로 내린다고 네. 하거든요. 이런 변화는 이제 지난 정권 초기에 부동산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변화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과표 기본으로 삼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으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이다. 예. 그러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부세법이 개정된 것과 네. 더불어 공시가격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절세를 고려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세무사님, 그러면은 2023년 이전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은 어떤 방법이 있었죠?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은 당연히 종합분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뭐 보유하던 주택을 증여하고, 예. 자식한테 증여 혹은 양도 팔고, 신탁법상 신탁을 이용해서 주택 명의도 분산시켰어요. 그래야 예. 주택수가 주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의 의미들이 상당히 이제 퇴색됐죠. 예. 또 그 이런 관련 강의를 돈 주고 들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많이 좀 허탈하실 수 있어요. 네. 돈 주고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 지식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우시니까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피하는 데 그간의 절세가 집중돼 있었죠. 그러면 그런 전략이 네. 개정되는 이제 종부세법에 따라서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이젠 아니죠. 흐름이 상당히 경향이 퇴색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3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이 안 넘으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세무사님, 저희가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네, 계산기. 예.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세 채나 되더라도 그 공시가격의 합이 24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공시가격이 보십시다. 24억이면 예. 거기서 우리가 기본공제 9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예. 딱 계산하면 딱 12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예. 중에 소위 고급 브랜드라고 속하는 예. 아파트들이 30평 정도 되는 게 기준시가가 한 16억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강남이 10% 정도 공시가격 하락한다고 보면 14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30평짜리, 예. 그 다음에 강북의 40평짜리 아파트, 예. 이렇게 두 채 가지고 있고 이래도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의 제목처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하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세 채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그 전문가랑 상담해서 향후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자, 예. 이런 조언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서도 저희들이 좀 딜레마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라, 이런 조언이 좀 퇴색된다, 이런 취지시죠? 그렇죠. 작년에는 아파트를 하나 파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좀 잠시 기다려 보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분들이 예. 했던 기존의 제안, 예. 조언들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제 기존에 정확했던 조언이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조언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여전히 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종합부동산 같은 부담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매도하는 것이 절세다, 보유하는 것이 절세다, 예.
아니 아파트 한 번 사고 파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주택을 사고 파는 거 일반 시민들은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정말 영혼을 사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이 아파트 사고 파는 게. 예. 아, 영혼까지 가시나요? 약간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니까 뭐 고민하는 건 하는 거죠. 막내 아들 친구 정도는 되시지 않나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상황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분들은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그 중과세에 걸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절세 전략 조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3주택자이시면서 과세 표준 12억 원 12억. 이상인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리합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그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최명원 세무사님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이런 고민을 세무사가 아니라 네. 본인의 일로 고민하셨을 텐데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신은 안 만났겠죠? 네, 매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법이 크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서 내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서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이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3주택 이상 소유자냐? 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3주택 이상 소유자, 3주택 소유자더라도 2023년 주택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이 24억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거고요. 예.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둘 다가 해당이 안 돼서 예. 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지라도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택으로 구성하지 않고 예. 뭐 오피스텔 같은 다른 수익 자산으로 변화했을 때의 총 수익과 현재 수입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판단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니까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명환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결국 절세에 있어서 관련 세법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명석TV의 김윤석 변호사, 최명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